이 목록을 이렇게 저장된 것을 가져오고는 있으나 이게 추가한 것을 추가할 때마다 곧바로 서버에 이 추가된 애완동물을 포스트로 서버로 전송하는 것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메서드 부분이 어딘가요? 거기다가 추가하면 되겠네요. add pet이라고 하는 부분이죠. 여기에 어, 해당 이 pet을 가지고서 저장을 하는 코드를 여기다가 추가해 보겠습니다. 자, 여기 이미 만들어 놓은 게 있어요. 자, 엑시오스를 쓰게 되고요. 리퀘스트를 보냈는데 포스트로 보내겠다라고 하고요. URL은 cats 이하에 우리가 포스트를 그냥 바로 보내면 되죠. 우리가 새로운 고양이를 추가할 때 보면은 이런 식으로 추가를 했었잖아요. 아까 보면은 추가를 할 때 보면 이런 식으로 추가를 했었죠. 이 우리가 타겟을 이쪽으로 보냈고 여기는 생략되지만 포스트라고 하는 메서드를 통해 가지고 보내게 됩니다. 이런 값을 제이슨으로 묶어서 보내게 되죠. 그게 생략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는 포스트를 보내고 URI는 캣스 부분으로 보내게 되고요. 헤더의 중요한 부분이 이 컨텐트 타입을 애플리케이션 제이슨으로 줘야만 오류가 나지 않습니다. 이걸 주지 않으면 bad request라고 하는 400번 오류가 뜨게 돼요. 컨텐트 타입이라고 하는 거는 내가 보낼 데이터의 그 형식을 서버는 엄밀하게 체크를 하게 됩니다. 그것이 제이슨 타입으로만 이 지금 스프링 부트가 받게끔 돼 있기 때문에 우리가 애플리케이션 제이슨이라고 하는 이 형태로 우리는 데이터를 보낼 거다라고 이렇게 명시적으로 넣어줘야 되고요. 보낼 데이터는 지금 현재 최근에 추가된 이 고양이, 맨 마지막에 추가된 마지막 그 데이터를 출력하게끔 이렇게 만들어져 있어요. 자, 이렇게 저장을 하고 반영을 한번 해보도록 하죠. 지금 오류가 떨어졌네요. 뭐라고 떴나요? 네. 자, await이라고 하는 것을 여기다 넣지 못한다고 그랬네요. 자, await을 사실 여기 넣어도 되고 빼도 상관없습니다. 왜냐면은 끝나는 부분이기 때문에 빼도 상관없어요. 자, 넣어도 되고 await은 여기를 기다리게 합니다. 이 라인을 이 다음 라인까지 기다리게 합니다. 그래서 await이 들어가게 하려면 여기다가 async를 추가해 주셔야 돼요. 그거는 다음에 이야기하고요. 그냥 이렇게 await을 빼고 그냥 집어넣어 봤습니다. 자, 고양이를 추가해 볼게요. 야옹이, 야옹이 두 마리를 추가했어요. 자, 리프레시를 해볼게요. 안 되네요. 왜 안 되지? 왜 안 될까요? 한번 검사를 해봐야 되겠죠. 자, 콘솔에서 400이라고 떴어요. Request failed with status code 400. 자, 아까 400 오류는 bad request라고 그랬는데 왜 그럴까요? 서버에서 한번 볼게요. 서버에 이제 오류를 가서 확인해야 됩니다. 왜 오류를 내었니? 라고 이렇게 가보니까 서버에 이런 메시지가 떠 있어요. Energy changes too big. 자, 이거 어디서 우리가 넣었던 건가요? 자, 우리 도메인 클래스에서 우리 서버를 만들 때에 도메인 클래스에 이러한 인베리언트 일종의 제약 조건을 넣었어요. 어떤 제약 조건이냐면은 이 애완동물에 보면 set 에너지를 할 때에 너무 많이 갑자기 에너지가 증가되면 안 되는 거죠. 그죠? 에너지가 너무 갑자기 증가하면 오류를 뱉도록 되어 있습니다. 에너지가 3 미만일 때만 그 차이가 추가되는 에너지가 3 미만일 때만 받아들이고 아니면 너무 급격하게 에너지 체인지가 너무 급격하게 벌어지는 것을 막고 있어요. 자, 이거는 도메인에서 이렇게 정한 거죠. 도메인 날러지라고 하는 것은 이쪽 영역의 어떤 전문적인 지식이 이 코드에 들어있다는 거예요. 이 도메인 코드에.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 의해서 이것을 지켜줘야 되죠. 이 도메인 코드가 훨씬 중요하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코드를 고쳐야 됩니다. 이 Vue.js 코드가 이 클라이언트 코드를 고쳐야 되는 거죠. 어떻게? 저걸 준수하게끔 저 인베리언트를 준수하도록 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게 왜 버려졌나 보면 이게
야옹이가 원래 에너지가 0에서 시작했을 텐데 급격하게 10으로 느니까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값을 좀 조정을 할게요. 이 정도에서 시작하도록. 자, 그런 다음에 고양이를 추가해 보겠습니다. 추가, 리프레시. 네, 이제 보존이 되네요. 그죠? 그리고 먹이를 주고 잠을 재우고 그루밍을 하고 외무지수는 늘어나지 않네요. 왜 그럴까요? 숫자가 아니라서 그런가 봐요. 그죠? 자, 이렇게 그루밍을 하고 요 그 야옹이를 이제 저장을 할 수 있도록 해볼게요. 뭐 이름도 바꿔보고 몽이 뭐 이런 식으로 바꾸고 그랬을 때 이것이 이제 나의 값이 잘 저장되도록 하는 걸 이제 해볼게요. 자, 목록은 추가됐는데 이 값이 이렇게 리프레시 해버리면 바뀌어버리니까 이걸 이제 저장하는 것까지 해봐야겠습니다. 자, 저장을 하는 그 순간을 캡처를 하려고 하는데 이 매번 뭔가 바뀔 때마다 그냥 바로 저장하도록 할게요. 뭔가 자기의 프로퍼티가 바뀔 때마다 그 프로퍼티가 바뀌는 그 지점이 어디냐면은 이 먹이를 주거나 잠자기를 하거나 이럴 때죠. 그래서 그 순간을 우리는 캡처를 하기 위해서 이 펫이라고 하는 이 뷰에다가 추가를 해볼게요. 자, 여기다가 걸면 여기에 대부분의 메서드들이 들어있으므로 자, 여기에다가 뭔가 걸면 되겠죠. 어디에? 이시나 슬립에다가 걸면 되겠죠. 자, 여기다가 추가하면 된다는 거예요. AJAX 코드를 아까 엑시오스 같은 코드를 이렇게 넣으면 되겠죠. 되나요? 이게 좋은가요? 자, 패치 해서 자기 자신의 URL이 있겠죠. URL이 자기 데이터, 자기 자신의 데이터니까 지금 it 해가지고 this.value 지금 this.value에 보면 자기의 주소가 들어있어요. 자, this.value에 보면 이 AJAX 코드는 자기의 그 URI 자기의 유일한 그 주소를 이렇게 보존하고 있습니다. 자기가 그 데이터 안에 자기의 주소를 자기가 꾸미는 데이터를 자기가 갖고 있어요. 그 보면은 이렇게 셀프라고 하는 링크가 있고 거기에 href 해가지고 링크스 밑에 이렇게 붙어 있다는 거예요. 자기 데이터 한 건을 보면. 그래서 우리는 this.value.links의 셀프의 href 이렇게 해서 this.value의 링크 셀프 href 이 부분을 갖고 오고자 합니다. 자, 근데 이 값이 좀 문제가 있어요. 어떻게 있냐고요? 이게 8080을 우리가 아무리 경유해서 이걸 호출을 해도 이게 8088번을 경유해서 호출해도 지금 자기가 떠 있는 실제 서버의 그 주소를 내뱉기 때문에 이게 결국 또 CORS 에러를 낼 거예요. 이게 이대로 그대로 쓰면. 예, 한번 해볼게요. 자, 먹이를 한번 줘볼게요. 먹이를 줬을 때 여기 always 빼고요. 저장해 보겠습니다. 이 엑시오스라고 하는 게 여기 없죠. 라이브러리가 없습니다. 이걸 쓰려고 하면 여기다가 또 추가를 해줘야 되겠죠. 앱.뷰에 있는 복사가 안 됐어요. 복사를 다시 할게요. 이 부분이 딴 걸 복사할 뻔했어요. 이 부분을 복사하고 펫에다가 추가를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저장을 하면 일단 예, 됐어요. 자, 여기 먹이를 주어 볼게요. 4, 7 증가했죠? 어, 그런 다음에 리프레시를 해볼게요. 그대로네요. 자, 오류를 볼게요. 오류가 지금 없어졌는데 여기서 클릭을 바로 해서 볼게요. 자, 이렇게 뜨죠. cannot property it 해가지고 요거 pet.view 한번 어디서 오류가 났는지 볼게요. 지금 코드를 그대로 복사해서 제가 넣다 보니까 자, pet.view 여기 수정 좀 할게요. 자, 패치를 하는데 어떤 값으로 해야 되냐면은 자기 자신의 값으로 해야 되죠. 패스에 가서 하는 게 아니고 앞에서 그대로 복사해 오다 보니까 자, 자기 자신의 URI로 내 데이터를 바꾸자 그 말이죠. 자, 패치가 업데이트 시키는 겁니다. 그죠? 여기가 어떤 객체를 할 건지 그 URI를 보내는 거고 그 바뀔 데이터를 여기다 넣는 거죠. 내 자신이 그 데이터가 바뀌었을 거니까 그걸로 먹이를 주기를 해볼게요. 자, 했더니 또 어떻게 나오나요? 자, 이번에 어디서 많이 보던 CRS 에러가 또 뜨죠. 자, 8080번을 8088에서 바꾸려고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오리진이 다르기 때문에.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하면 될까요? 딴 게 없죠. 여기 앞부분을 날려버리면 돼요. 요 앞부분을. 자, 그 방법은 간단합니다. 어떻게 할 거냐면은 이 값을 URL로 패키징을 한 다음에 자, 그러면 URL 객체가 돼요. 그 객체 안에는 패스네임이라고 하는 것만 따로 떼낼 수가 있어요. 그러면 이 결과는 뒷부분에 있는 패스네임만 가져오는 결과가 됩니다. 즉 앞서서 이런 URL이 있다라고 하면은 이 뒷부분만 떼오는 결과가 돼요. 그래서 이렇게 코드를 바꿔볼게요. 자, 어딘가요? 지금 서버가 지금 뭐 화면에 뭐 여러 개지 떠 있어가지고 막 헷갈리는데 이렇게 해주면 됩니다. new URL 패스 네임 부분만 뒷단에 패스가 들어있는 부분만 떼서 와라 이렇게 바꿨어요. 그런 다음에 또 줘볼게요. 자, 이제 또 어떤 오류가 나오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자, 이제 400 코드가 뜨고 이 오류는 뭐냐면은 이 에너지를 너무 많이 증대를 시켜놓은 채로 지금 보내니까 그래요. 자, 리프레시 시킨 다음에 또 보내볼게요. 그래도 오류가 또 뜰 거예요. 자, 30 증가하기 때문에 30 증가하면 안 됩니다. 자, 이 맥시멈 2죠. 그래서 이 기존의 행위, 이 30 증가하는 이 행위는 나쁜 행위, 20 맥시멈이 2라는 거예요. 자, 바꿔놓고 다시 리프레시 한 다음에 이제 한번 보내볼게요. 자, 3, 오류 없음. 자, 지금 5가 됐죠. 5를 리프레시 해볼게요. 자, 보존이 되죠 이제. 자, 서버에 있는 그 인베리언트가 자기 이 데이터가 올바르게 20만 증가하도록 유지를 해주는 그런 차단 역할을 해주고 있습니다. 예. 자, 이제 이 그 에너지가 저장되는 거를 했는데, 자, 지금 좀 뭔가 찜찜해요. 뭐가 찜찜하냐면 이 Vue.js에서도 클린 아키텍처,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이 도메인 클래스들에 해당합니다. 이 펫과 도그와 펫은. 그런데 이 AJAX 코드를 짤 줄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갑자기. 이 코드가 여기 포함되어 있다는 건 좋지 않아요. 왜 안 좋을까요? 우리가 백엔드에서 우리 만들 때를 한번 생각해 보면 백엔드 때도 우리의 도메인 코드 안에는 그 어떠한 데이터베이스 저장이나 네트워킹에 대한 코드를 넣지 않았어요. 마찬가지 여기도 이 도구와 캣과 펫은 이 컴포넌트 안쪽에 있는 이런 도메인 컴포넌트 안쪽에 있는 쪽은 가능한 어떤 이런 AJAX 코드라든지 이런 것이 포함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저는 이것을 포함한다고 하면 그거는 앱.view로 다 뺐으면 좋겠어요. 자,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을까요?
자, 여러 가지 방법이 있을 텐데 우린 첫 번째 하는 방법은 이벤트를 퍼블리시 시켜서 이 펫을 앱이 바라보고 있게끔 만들어서 그 변화가 생길 때 알아서 저장하도록 하는 게 어떨까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이벤트를 내뱉는 방법을 한번 써볼게요. 그래서 이 부분을 잠시 내려놓고, 자, 이벤트를 내뱉는 방법은 먹이를 먹였을 때 우리가 이 그 디스 점 해가지고 달러 표시해가지고 이밋이라고 하는 어떤 그 이 Vue.js에서 제공하는 특별한 메서드들이 있어요. 그걸 이제 달러 표시로 앞부분이 두 문자가 시작하는 저런 메서드들이 있는데 그 중에서 이밋이라는 게 있습니다. 얘는 뭔가 이벤트를 이런 change라고 하는 이름의 이벤트를 내뱉도록 나는 하겠다라고 하는 게 되고요. 그 값은 value를 나는 넘겨주겠다. 이렇게 할 수가 있습니다. 자, 이렇게 이벤트를 그냥 내뱉고 우리 해당 도메인 클래스에서는 이벤트를 내뱉고, 자, 이것도 빼버리죠. 이런 라이브 디펜던시를 아예 처음부터 안 가져오는 게 좋습니다. 이 app.view가 저것을 받아서 처리했으면 좋겠다는 거예요, 나는. 자, 이걸 어디에 넣을 수 있냐면 여기 팩 부분에다가 add change 이렇게 넣을 수 있습니다. 아까 change라고 하는 것을 이미 했잖아요. change 되면 나는 update path를 하고 싶다. 뭐에 대해서? 나 자신에 대해서. 그죠? path, index. 나 자신을 나는 업데이트하면 좋겠다. 요렇게 한번 넣어볼게요. 체인지 될 때 요렇게. 혹은 여기는 패스를 안 넣어도 상관없을 거예요. 그냥 여기 아이터레이션으로 넘겨받은 이 펫 요걸 넘겨줘도 상관없습니다. 이렇게 넘겨도 상관없고요. 그냥 펫 넘겨볼게요. 자, 지금 자, 이렇게 하고 그럼 우리 메서드를 공급해 줘야 되겠죠? 자, 맨 끝에 메서드 add pet 밑에 update pet이라고 하는 메서드를 추가를 해줄게요. update pet이라고 하는 걸 만들어주고 여기에 어떤 pet인지를 넘겨 받았겠죠. pet. 여기에 아까 그 코드를 넣을게요. 패치하는 코드를 넣었고요. 자, 여기에 이제 this.value가 아니라 이거는 pet으로 이것을 바꿔야 되겠죠. 셋 링크에 이 패스 네임 가져와서 그 바뀐 값을 이것으로 나눠 넣겠다. 자, 그러니까 값이 바뀌면 이 이벤트가 트리거가 될 것이고, 그렇죠? 이 change라고 하는 게 트리거가 될 거라는 거예요. 트리거가 될 거라는 겁니다. 이것을 받아서 처리하도록 만들었습니다. 자, 똑같은 코드인데 리팩토링을 좀 했어요. 리팩토링을 했다는 이야기는 좀 좋게 바꿨다는 뜻입니다. 자, 먹이 주기를 해볼게요. 7, 9, 오류가 없고 똑같은 동작을 하겠죠. 어차피 이벤트를 받아서 처리한 겁니다. 자, 리프레시해도 그대로 유지되어 있습니다. 자, 이벤트를 통해 가지고 두 개의 그 간섭을 좀 줄였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자, 우리가 잠자기나 그루밍을 했을 때도 이 데이터가 이제 바뀌겠죠. 그럼 잠자기 때도 이벤트를 뱉어주면 되겠죠. 지금은 여기 리프레시를 해보면 잠자기 때 추가된 에너지가 반영이 되고 있지 않은데 그걸 마찬가지 잠자기 때도 해주려고 하면 백 부분에 슬립 부분 밑에다가 마찬가지 이벤트를 퍼블리시 하도록 일종의 옵저버 패턴이죠. 하도록 이 부분도 반영을 해주면 되겠습니다. 그렇죠? 이 부분도 들여쓰기를 맞춰야 되니까 이렇게 해서 바꿔주고요. 그리고 이름이 바뀌었을 때도 내뱉어주면 되겠죠. 이 에딧 모드가 토기를 될 때마다도 값을 바꿔줄 텐데 에딧 모드 그 토글 맞습니다. 이렇게 해서 반영을 해줘 볼게요. 자, 그러면 잠자기를 했을 때도 그 값이 유지가 되어 있죠. 그리고 이 값을 몽이를
몽몽이 이렇게 바꿔볼게요. 자, 요때 또 반영이 되는지 한번 볼게요. 자, 리프레시 해보니까 이건 반영이 안 되나요? 왜 안 될까요? 자, 오류가 떴었어요 아까. 자, 왜 안 될까요? 몽몽이. 자, 이렇게 했는데 뭔가 오류가 났어요. 자, 이 오류는 별로 중요한 오류 같지 않고요. 이거를 이제 체크를 하려면 소스에 들어가서 웹팩에 들어가가지고 해당 코드에 디버그를 거는 게 제일 빠른 방법입니다. 그죠? 먼저 체인지 이벤트가 왔는지부터 봐야 되겠죠. 여기가 잘 들어가는지 지점이 요 지점이고요. 그 다음에 앱.view에 이벤트를 받아서 처리하는 업데이트 부분에 들어오는지를 이 두 가지를 체크를 하겠습니다. 그래서 자, 토글 모드는 잘 반영이 되네요. 그죠? 그래서 넘어갔습니다. 그런데 이상하죠. 왜 앱.view에 넘어오지 않을까요? 분명히 우리는 이렇게 체인지에 이벤트를 걸어놨음에도 불구하고 왜 안 넘어올까요? 자, 다시 한번 실행해 보겠습니다. 몽몽이 2, 3. 자, 자기 값을 한번 볼게요. 이름과 여러 가지 바뀐 데이터도 잘 넘어왔고요. 이것이 지금 외부로 연결이 돼야 되는데 그 안 되는 이유는 뭔지를 자, 이 오류 때문에 그럴까요? 이거 왜 그럴까요? 자, 이건 오류가 아니라 워닝이고 이게 안 되는 이유를 우리가 좀 찾아봐야 될 것 같아요. 이거는 저도 좀 찾아봐야 될 것 같네요. 지금 보니까. 자, 지금 이번 주에 한 내용이 이제 여기까지고, 우리가 못 해본 것이 뭐냐면은 이 외모 지수가 지금 갑자기 출력이 안 되고 있어요. 서버에서 갖고 올 때. 외모 지수에 대한 정보를 우리는 서버 사이드에서 만든 적이 없죠. 어피어런스라고 하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할 것은 숙제입니다. 이제부터 이 어피어런스라고 하는 것이 서버에도 저장될 수 있게 하는 것이 첫 번째 할 일입니다. 그래서 잠자기를 했거나 뭘 했거나 했을 때 그 어피어런스 그러니까 외모 지수가 서버에도 저장되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라고 하는 게 첫 번째 미션이고요. 그 다음에 그러면 이제 그룹을 했을 때 이게 추가가 될 수 있어야 되겠죠. 그죠? 어피어런스가 이게 한 마리 등록을 했지만 그게 나오지 않고 있어요. 그 다음에 강아지를 추가했을 때도 여기 같이 추가된 강아지가 나올 수 있어야 되겠죠. 네. 그리고 삭제할 수도 있어야 됩니다. 지금 여기 지금 계속 막 추가만 하고 있잖아요. 삭제하는 버튼을 어디다가 추가해야 될까요? 이런 것들을 좀 고민을 해볼 수 있어요, 여러분들. 자, 여러분들이 그런 고민을 좀 해보시고 지금 이번 주 이제 숙제는 이, 이 외모 지수를 추가하는 겁니다. 추가하고 자, NAN 이렇게 들어지는데 외모 지수를 어떻게 하면 추가할 수 있을까요? 네, 그거를 한번 퀴즈로 내보겠습니다. 자, 그렇게 추가된 코드를 반영을 해서 외모 지수가 추가된 그 코드와 함께 코드에 어떤 변화를 줬는지 그리고 두 번째는 외모 지수가 추가되어서 표시된 저장된 그 화면을 캡처를 해서 제출을 하면 되겠습니다. 자, 예. 이번 강의는 여기까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